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주 경제로 시장 읽기에서는 가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회자되고 있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그리고 6일 이틀 동안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보다는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막바지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좀 부활되는 모습입니다.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시장은 약간 경계심이 상당히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제 트럼프 후보의 우세 소식을 좀 전하고 있는데요. 폭스뉴스에서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한 50% 그리고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48%를 기록해서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양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인데 오차 범위가 3%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박빙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미국의 베팅 사이트이죠. 폴리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60%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9월달 TV 토론에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좀 약진을 해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이길 거라 봤는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조금씩 우세하다 아니면은 해리스 후보가 격차를 좁히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남은 기간이고 아직은 오차범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대선 결정은 7개 경합주에서 결정이 나는데요.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동부와 해안 도시에서 지지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은 내륙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에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 지역이 펜실베니아입니다. 북부 지역, 북동부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19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이제 승자가 다 가져가는 그런 이제 양상인데 만약에 이 펜실베니아에서 한 석이라도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우세하다면 19개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 경합주 중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펜실베니아를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경합주의 승리를 계속 가져왔고요. 2016년에는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우세를 했죠. 그리고 2020년 그 대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 펜실베니아를 가져가면서 이 펜실베니아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경합주에서의 승리 그리고 이 전체적인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남부 지역의 이제 아리조나나 아니면은 뭐 네바다 같은 경우도 중요한 지역이고요. 선거인단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지역도 또 중요합니다.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도 계속 격전지인데 이 7개 경합주 그 중에서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몇 개의 선거인단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경합주를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미국의 대선 못지않게 의회 선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상원과 하원 모두 선거가 있죠. 상원에서는 3분의 1이 교체됩니다. 100석 중에서 33석이 교체되는데 이 중에서 한 석이 부통령입니다. 대통령과 러닝메이트인 부통령이 만약 공화당이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 공화당이 한 석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차지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435석 전원이 교체됩니다. 2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결국엔 상원과 하원이 누가 이제 승리하느냐에 따라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상원에서는 33석 중에서 부통령을 빼곤 32석인데 이 32석 중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20석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이 10석이 바뀌고 무소속이 2석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 교체 의석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불리한 형국이고요.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원은 공화당이 한 51개 그리고 민주당이 48개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이 거의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당히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하원은 지금도 박빙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한 204개 정도, 그러니까 435석 중에서 204석을 민주당이 좀 우세한데 대략적으로 뭐 유력하거나 아니 확실한 의석이 한 204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 같은 경우가 206개가 유력하거나 확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그 유력과 확실을 본다면 사실상 공화당이 한 2석 많은데 이 경합이 한 2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합 의석이 25개가 주로 이제 민주당이 약간 우세한 지역이거든요.
있거든요. 유리한 지역.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하원에서 민주당의 승리 확률이 오히려 5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박빙인데 민주당이 소폭 우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과거 경험적으로 본다면은 대통령에 따라서 하원이 많이 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해리스는 정치적 배경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니면은 유색인종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누구도 강한 선호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미국 여론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당에 몰아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을 공화당이 주면은 하원은 민주당을 좀 밀어주면서 약간 견제하는 그런 것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미국 의회 선거에서는 상원이 공화당이 가져간다면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대선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좀 우세하죠. 대통령 지지율로 본다면. 물론 이제 박빙이긴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고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간다면, 민주당, 이제 하원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공화당이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우세하다 그러면은 이것을 RR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공화당, 상원도 공화당, 그 다음에 하원도 공화당이죠. 그래서 공화당이 모두 가져간다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의 정책이 상당히 강해지겠죠. 그리고 트럼프 정책은 아시다시피 미국 우선주의, 예외주의, 그리고 공화당의 정책 기조가 감세, 그리고 재정적 축소, 그 다음에 저금리와 약달러 정책입니다. 사실상 이제 기업에 대한 친기업 성향을 보이는 부분이고요. 복지를 줄일 겁니다. 재정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세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트럼프가 공약으로 많이 내세운 게 감세를 하고 기업들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을 용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걸 이제 리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재정이 부족한 부분은 관세, 그러니까 자국의 기업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주고 반면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메꾸어 주겠다라는 부분이라서 보편적 관세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모든 미국에서 수입되는 국가들 상품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관세를 매긴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관세 10%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화당이 모두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감세를 강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재정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관세를 10%가 아니라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최대 올린다면 20% 가까이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겠죠. 수입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럼 물가 상승률은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하면은 예측으로는 물가 상승률 연간으로 0.2에서 0.3%포인트 올라가는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관세 20%를 만약에 부과를 한다 그럼 물가를 0.5%포인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가가 낮아지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양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의 물가는 오르게 되고 금리 인하는 줄어들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달러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가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공화당이, 상원은 공화당 그리고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경우에는 제한적 리플레이션, 그러니까 리플레이션을 하려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원이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예산안 심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아마 제한적 리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관세를 한 10% 정도로 부과를 할 경우에는 물가가 한 0.25%포인트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는 기존 전망보다는 아마 1회 정도는 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올라가는 폭이 있겠지만 금리는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달러도 제한적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된다. 그래도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고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DRD가 될 경우에는 아마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바이든 정책 그대로 유지하겠죠.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큰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통제를 하는, 그리고 글로벌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기업보다는 서민 위주죠. 그래서 복지를 늘리고 재정이 부족한 거는 기업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증세와 그 다음에 친환경 복지 확대, 그 다음에 큰 정부 재정 지출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하원은 통과되겠지만 상원에서 또 막힌다는 거죠. 그리고 해리스 후보 자체가 정치적 배경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약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장 부분은 조금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올 수 있고, 연준은 물가가 떨어지니까 관세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연준은 기존 전망대로 뭐 연 4회 정도 금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금리는 지금 올랐던 부분은 상당 부분 되돌림이 있을 거고, 달러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 대선 이후로 그러면 사실 실제로 시장 상황이 그렇게 될 거냐?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당장 그러면 관세, 보편적 관세를 부과를 할 거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관세를 부과해서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미국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자나 투자자, 기업, 뭐 생산지나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를 상당 부분 부과하기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외교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후보가 내세우는 강한 미국이나 아니 미국 우선주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제 적용이 될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미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를 하고에 맞춰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2016년에 경험을 했었죠. 2016년 11월 달에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되자마자 금리가 급등했고 환율이 급등했죠. 그 경우는 사실상 이제 그동안에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유력했지만, 실제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승리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다 보니까 금리와 환율이 올랐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트럼프 1기죠. 첫 임해했을 때 보면은 금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갔던 이유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올라갔죠. 근데 달러는 급락을 했습니다. 이 달러가 급락했던 이유는 트럼프 스캔들이 상당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에 뭐 뭔가 문제가 있었다, 클린턴 후보가 비방했다, 거기다가 피소가 되고, 이런 이제 법적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정책이 정확하게 먹혀들지 않았고요. 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대중국이나 아니면은 글로벌 교육에 문제가 됐던 거는 2017년, 2018년부터가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뭐 트럼프나 아니면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년에 시장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상당히 몰입돼 있다면 오히려 11월 5일 대선 이후에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트럼프 트레이드하고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생각했던 트럼프가 되면 관세를 때릴 거고 시장이 어려울 거고 세계 경제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이제 내년에 임기가 시작되는 첫 해 어떻게 의회가 구성이 되느냐, 아니면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때 미국 경제 상황,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지금 쏠리는 시장, 이 부분은 아마 대선 이후에는 상당히 좀 반대로 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대선 2주 남은 미국 대선 얘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대선 시나리오도 살펴봤고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쏠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시장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